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하고 있는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가 서로 그 시서의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주가 업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 그러니까 2차전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또 2차전지주가 강하게 나갈 때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는 모습, 즉 이 둘 사이에 이 주식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면서도 이 반도체주에 몰려있던 그 자금들이 이 2차전지 쪽으로 머니 무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 2차전지 쪽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반도체 쪽은 보시다시피 매달 발표하는 이 수출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중국 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화 그 선언 때문에도 이 중국에서 이 수입 다변화를 하기 때문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팔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칩스법이라고 반도체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원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제한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나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우리 기술을 공개해야 하라는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유시장주의에도 반하는 그런 조치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또 가드레일, 또 안전장치라고 해가지고 중국 내 공장에 증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은, 중국의 공장들이 한참 성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공장들도 증설을 하든 재투자를 하든 아니면 투자를 확대를 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납품 수량이나 납품의 어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됐죠. 결국 우리 시장을 놓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놓친 그 시장은 바로 미국 기업들, 즉 미국이 키우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칩스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들을 위한, 물론 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이 칩스법은 외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또 규정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입에 침이나 박고 거짓말하라고 하십시오. 그 법에 지금 규정되고 있는 칩스법에서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한국 기업들,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중국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한 걸 보면 절대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삼성은 그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를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중국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국에는 삼성전자도 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칩스법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만 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지금 중국 내 국내 반도체 공장들을 보게 되면 이 수저나 우시나 시안, 뭐 충칭 같은데 우리가 낸드나 디램이나 또 후공정 이 공장들을 대규모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롄 같은 경우는 이 인텔이 SK하이닉스에게 이 공장을 낸드 플래시 쪽을 판매하고 나서, 그러니까 매각하고 나서 미국이 이러한 반도체법, 칩스법을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이 다롄 공장은 인수 하나만 한 20억 달러나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즉 20억 달러를 인텔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이건 완전히 바가지 쓴 거죠. 이건 사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텔은 리스크를 해지했고 SK 하이닉스는 똥물을 뒤집어 쓴 건데 여기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우리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D램 고정 거래 가격하고 같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이 순이익이 굉장히 줄어들다가 결국 작년 4분기 때는 1조 원이 넘는 거의 2조 원대의 분기 손실을 냈습니다. 영업 손실에서. 이게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마진이 굉장히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SK 하이닉스는 이런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D램과 그 낸드 반도체 쪽에 이 낸드 프레시 쪽에 의존하는 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분별 사업을 보면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죠.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통신 장비 쪽도 있고 반도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의 수익으로 전체 삼성전자의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거의 반 이상을 이 반도체 쪽 사업 부분에서 얻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순이익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거의 10조 원 가까이 벌던 영업이익을 벌던 이 반도체 사업부가 거의 2,700억밖에 못 버는 사업부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리고 올 1분기 때는 2023년 1분기 때는 약 4조 원대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1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대부분 보시면 참 암담하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은 최악은 마이너스 4조 3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나마 선방한 게 한화증권에서 보고 있는 3조 3천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1분기 때 1조 원대를 유지하겠지만 이 4조 천억이 넘으면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 손실을 볼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할 시기를 예상하는 말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2분기는 넘어갈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뭐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가서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나 중국 시장이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했던 시장인데 이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전이 그 예전처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불황이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경우 1년 가까이 이어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외부 자금 수혈이 없다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1월 3일 날 찍은 73,100원을 최저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올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그런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지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이 삼성전자도 지금 그나마 또 지금 지난해 9월 30일 날 찍은 게 51,800원이 바닥 가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6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매물을 때려맞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서 만약 영업 손실을 낸다면 주가는 그 충격으로 진짜 어닝 쇼크에 주가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영업이익은 플러스를 내고 이 반도체 손익만 적자폭을 한 4조 원 정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낸다면
그나마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2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올해 1년 동안 계속된다면 물론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좀 넘는 이 LG 엔솔이 뭐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다는 게 아직까지는 요원한 문제로 좀 들리지만 향후 3, 4년 동안 이 2차전지 쪽은 계속 호황을 부릴 가능성이 크고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반도체 쪽은 향후 1년 동안은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점점 내려오고 그다음에 LG 엔솔의 시가총액은 점점 올라가서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개편에 있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노일가인 이재용 집안에서도 지금 이재용 회장 어머니 그분은 이제 1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죠. 근데 그 판 게 이제 대부분 7만 원대 초반에 팔았습니다.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이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져 낮게 돼야 오너일가 쪽에 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인 지금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가에서 이런 주가 약세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종목들이 좋아지기 어렵고 여기다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지금 뭐 예고하고 있고 강력히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도 감안해야 할 정도로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런 통상 마찰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를 보신다면 왜 지금 2차전지주가 이렇게 강한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